식사 자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람의 품격이 드러나는 자리이고 관계의 방향이 결정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밥 한 끼가 사람 사이를 이어주기도 하고 반대로 평생 쌓아온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조금 무례해도 말을 세게 해도 웃고 넘길 수 있었던 일이 노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누가 나를 평가하겠냐고. 이 나이에 체면이 무슨 소용이냐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 젓가락질 하나, 식사 태도 하나로 사람들은 더 빠르고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시니어가 된 이후의 식사 자리는 가족 모임, 지인 모임, 동창회, 경조사, 그리고 중요한 인연을 다시 이어보는 자리까지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실제로 노년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 중 하나가 이 말입니다. 밥 먹다가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별거 아닌 말이었는데, 농담이었는데, 습관이었는데, 그 한 번의 식사 자리 이후 연락이 끊기고 초대가 사라지고 사람이 멀어졌다고 말합니다. 식사 자리는 말보다 솔직한 행동이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평소에는 숨길 수 있던 성격, 말버릇,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밥상 앞에서는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 전에도 사업을 앞두고도 사람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바로 식사 자리였다고 말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관계의 선택권이 줄어듭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는 줄어들고 기존 인연 하나하나가 더 소중해집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평생 굳어진 식사 습관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멀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식사 자리의 3가지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3가지는 돈이 없어도, 지위가 없어도, 학력이 없어도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를 반복하는 순간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과는 다시 밥 먹고 싶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 실수들이 무례하게 보이려고 일부러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오래된 습관이고 본인은 편하다고 느끼는 행동이며 지적받아 본 적도 없어서 계속 반복해온 행동입니다. 하지만 상대의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넘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고치면 사람들이 다시 편해지고 식사 자리가 즐거워지고 관계가 오래 이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자식과의 식사, 며느리 사위와의 자리, 오랜 친구와의 밥상, 동창회나 모임에서 한 번쯤 떠올리면 분명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사람들이 예전만큼 연락하지 않는다고 느끼신다면, 모임 자리가 줄었다고 느끼신다면 그 이유가 돈도 건강도 아닌 아주 사소한 식사 태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첫 번째 실수는 정말 많은 시니어분들이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 행동 하나로
식사 자리가 불편해지고 사람들이 조용히 마음을 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식사 자리의 실수는 말이 너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말 좀 많이 하면 어때? 분위기 풀려고 한 건데. 가만히 있으면 더 어색하지 않나. 하지만 식사 자리에서의 말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순간 그 말은 대화가 아니라 설명이 되고 훈계가 되고 자랑이 되기 쉽습니다. 식사 자리는 누군가의 강의를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밥상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인생 이야기, 과거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잘 나갔던 이야기, 자식 이야기, 돈 이야기까지 혼자서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상대는 고개를 끄덕이고 웃고 맞장구를 치지만 속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이 오랜만에 옛 직장 동료들과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가운 인사로 시작했지만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그분은 자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어떻게 회사를 일궜는지, 누가 자신을 배신했는지, 자식은 얼마나 잘 키웠는지 끊임없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서 그 모임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른 동료를 통해 들은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밥 먹는 내내 숨 쉴 틈이 없었다. 이야기를 들으러 간 자리가 아니었다. 이분은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분위기를 살리려고 한 것뿐인데 왜 사람들이 불편해했는지를 말입니다. 문제는 말의 내용이 아닙니다. 말의 양입니다. 식사 자리에서는 말이 절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특히 시니어의 말은 젊은 사람들에게 무게감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가볍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점점 긴장하고 조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밥상은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견뎌야 하는 시간이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상대의 말을 끊는 습관입니다. 이건 본인은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아, 그건 말이야. 내가 예전에 겪어봤는데 그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말로 상대의 이야기를 중간에 막아버립니다. 상대는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하지 못한 채 조용해집니다. 식사 자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서로의 말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말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상대의 말은 줄어들고 관계의 균형은 깨집니다. 특히 가족 간의 식사 자리에서 이 실수는 더 치명적입니다. 자식이나 며느리 사위와 밥을 먹을 때 과거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말을 이어가면 상대는 점점 입을 닫게 됩니다. 겉으로는 공손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반복되면 식사 자리는 줄어들고 만남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침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말만 짧게 상대의 말을 들은 뒤에 이어가라는 뜻입니다. 밥상에서는 말보다 표정, 고개 끄덕임, 상대의 이야기를 기다려주는 태도가
훨씬 큰 신뢰를 만듭니다. 말이 줄어들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더 편안해집니다. 이 사람과 있으면 밥이 편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편한 사람과 다시 밥을 먹고 싶어집니다. 이 첫 번째 실수만 고쳐도 식사 자리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두 번째 실수는 말보다 더 강력하게 사람의 인상을 결정짓는 행동입니다. 본인은 사소하다고 생각하지만 상대에게는 그 사람의 품격을 판단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식사 자리의 실수는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밥 먹는데 예의가 따로 있나?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지. 하지만 식사 자리에서 음식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그 사람의 생활 태도와 타인을 대하는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부분은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젓가락 소리, 숟가락 소리, 국을 마시는 소리, 씹는 소리, 그릇을 다루는 손길 하나까지 모두 상대에게 전달됩니다. 본인은 익숙해서 느끼지 못하지만 옆 사람은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낸 지인 몇 분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중 한 분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릇을 3개 내려놓고 국을 후루룩 마시고 젓가락으로 반찬을 뒤적이셨다고 합니다. 아무도 뭐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그분을 부르는 자리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같이 밥 먹기가 불편했다. 이 말은 사람 자체를 싫어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식사 시간이 편안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식사는 편안해야 합니다. 소리가 크지 않아야 하고, 동작이 급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 사람의 속도와 호흡을 배려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먹는 자리에서 자기 속도대로만 먹는 습관은 상대에게 큰 부담을 줍니다. 먼저 다 먹고 휴대전화를 보거나 팔짱을 끼고 기다리는 행동도 상대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보다 지나치게 천천히 먹으며 모두를 기다리게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불편함을 줍니다. 식사 자리는 속도를 맞추는 자리입니다. 상대의 젓가락 움직임을 보고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추는 것이 배려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음식에 대한 평가입니다. 짜다, 싱겁다, 입에 안 맞는다, 이 집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말들은 본인은 아무 생각 없이 하지만 같이 있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특히 누군가가 정성 들여 준비한 음식 앞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분위기는 눈에 띄게 식어버립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준비한 음식, 자식이 고른 식당, 지인이 추천한 자리에서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오래 기억에 남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맛에 대한 평가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괜찮다, 잘 먹겠다, 고맙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과거와 끌어오지 않아도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맛은 변합니다. 그 변한 입맛을 기준으로 삼아 상대를 평가하는 순간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는 말보다 솔직합니다. 말은 꾸밀 수 있어도 행동은 숨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밥상 앞에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본다고 말합니다. 젓가락을 함부로 놀리지 않는지, 반찬을 독차지하지 않는지, 상대가 먼저 들었는지 살피는지, 그릇을 다루는 손길이 조심스러운지,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품격으로 기억됩니다. 이 두 번째 실수만 고쳐도 사람들이 느끼는 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이 밥 먹기 편한 사람, 다시 불러도 부담 없는 사람,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세 번째 실수는 말과 행동보다 더 깊게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어 보이지만 이 실수가 반복되면 사람들은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세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식사 자리의 실수는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십니다. 밥 먹다가 돈 얘기 좀 하면 어때? 요즘 사는 얘기하다 보면 자연히 나오는 거 아닌가. 하지만 식사 자리에서의 돈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날카롭고 사람의 마음을 깊이 건드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돈 이야기는 자랑으로 들리거나 비교로 느껴지거나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지. 연금으로는 빠듯해. 병원비가 장난이 아니야. 이 정도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래도 집 하나는 있어서 다행이야. 자식이 용돈은 꼬박꼬박 줘. 예전에 투자 잘해둔 게 있어서. 이 순간부터 식사 자리는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서로를 비교하는 자리가 됩니다. 상대는 겉으로 웃지만 속으로는 불편해집니다. 괜히 나온 자리였나? 이 얘기를 왜 듣고 있어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돈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 앞에서 이 무심한 한마디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본인은 자랑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상대의 상황을 정확히 모른 채 던진 말은 상처가 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동창들이 모여 식사를 했는데 한 분이 계속해서 부동산 이야기, 자식 성공 이야기, 노후 자금 이야기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몇몇 동창은 그 모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유는 이 말이었습니다. 같이 밥 먹으러 간 게 아니라 비교당하러 간 느낌이었다. 식사 자리는 누군가의 성과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돈 이야기가 나올까요? 대부분은 불안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에 대한 걱정은 커지고 그 불안을 말로 풀어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식사 자리에서 풀어내는 순간 그 자리는 더 이상 쉼의 공간이 아닙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부분은 계산 이야기입니다. 누가 얼마나 냈는지, 이번엔 내가 냈으니 다음엔 누가 내야 하는지, 계산을 지나치게 따지는 행동은 분위기를 단번에 망칩니다. 물론 공정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식사 자리에서 돈을 정확히 따지는 태도는 사람보다 돈이 먼저라는 인상을 줍니다. 특히 시니어가 이 모습을 보일 때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이 사람과 있으면 늘 신경 써야겠다.
그 생각이 들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앞에서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썼는지, 이 집에 돈을 얼마나 보탰는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밥상은 편해질 수 없습니다. 자식은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 무거움이 반복되면 식사 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는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서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잘 먹었다. 같이 있어서 좋았다. 이 말 한마디가 돈 이야기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가장 깊게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실수는 모두 아주 사소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소함이 쌓이면 사람들은 조용히 떠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왜 식사 자리가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그토록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 자리는 한 사람의 말년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떻게 먹는지, 무엇을 꺼내는지,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보다 지금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젊을 때는 능력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로 사람들이 나를 봐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더 이상 성과를 보지 않습니다. 같이 있으면 편한지, 밥 한 끼를 먹어도 마음이 쉬는지, 말 한마디에 부담이 없는지, 이것만을 봅니다. 그래서 노년의 인간관계는 대단함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편안함으로 유지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식사 자리의 세 가지 실수는 사람을 단번에 미워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과는 자주 보고 싶지 않다. 이 사람과는 밥을 오래 먹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조용히 남깁니다. 그 생각이 쌓이면 연락이 줄어들고 초대가 사라지고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때서야 왜 사람들이 떠났는지, 왜 혼자 남은 것 같은지 이유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식사 자리에서의 작은 행동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말을 조금 줄이고, 음식을 조금 조심히 대하고, 돈 이야기를 아껴두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사람들은 다시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과 밥 먹으면 편하다. 이 말은 노년기에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입니다. 편한 사람은 다시 불립니다. 편한 사람과는 밥이 이어지고, 밥이 이어지면 관계가 이어집니다. 결국 노후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머물지 않아서 생깁니다. 머물게 만드는 힘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밥상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과거의 식사 자리가 떠올랐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만 의식하면 사람들은 다시 달라진 모습을 느낄 것입니다. 말년의 인간관계는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다음 식사 자리에서 말을 조금 덜하고 조금 더 천천히 먹고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앞으로의 만남을 바꿉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다음 식사 자리에서 한 번쯤 떠오른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한 번의 떠올림이 당신의 말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